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11시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또 이런 인사를 다 하게 되네요. 제가 불교 방송 출신인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다 하네요. 근데 뭐 원래 요즘에는 그 절에서 크리스마스에 맞춰가지고 성탄절 축하합니다라는 플랜카드 걸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에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종교가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데 요즘 뭐 대한민국의 종교라는 것이 참 이상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싸움만 하는 게 어떻게 종교인 것처럼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더니요. 지금 벌써 300여 분이 넘는 분들 시작하셨네요. 오늘도 베리님, 네, 스패너로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나무님 들어오셨습니다. 현무와 천국님 들어오셨고요. 예, 임채정님도 오셨네요. 김종환님, 메인님, 홍씨님 오셨고요. 또 보름달님, 김성수님, 예, 김성수님, 예, 김성수님, 네, 방송 안 하네요라고 하셨네요. 네, 예, 조금 늦었습니다. 개혁의 신님, 쿨피님 오셨군요. 네, 베리님, 우리 베리님 계속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도토리님, 바람꽃님, 김기태님 들어오셨네요. 이용원님 1등이라고 하셨고요. 르쉐루빔님인가요? 르쉐루빔님인가요? 예. 이곳은 에러 났네요. 라고 하셨고요. 에러 안 났는데, 예. 찌니쿠쿠님, 네, 오셨군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새 또 400여 분으로, 예, 시청자 수가 늘었네요. 예,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제가 어저께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 좀 만나서 글쎄 올해 2022년 막년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조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년회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뭐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곽당수 선생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경 대변인 이렇게 와가지고 또 뭐 여러분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딱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요. 어제 예정했던 방송은 못했고요. 대신에 보통 토요일에는 제가 쉬어갔잖아요. 쉬어가는 날인데 오늘은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동규. 참 요새 뭐 말을 거의 막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론들이 고스란히 받아주고 있어서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유동규의 황당한 주장을 거의 거르지 않고 받아주고 있어요. 요즘엔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래도 좀 거르고 있고요. 좀 반론도 들어가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황당한 얘기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도라기보다 제가 좋게 지금 뭐 안타깝다 얘기합니다만 정말 화가 날 지경이죠.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 조금만 살펴보는 그런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고 그저 그냥 뭐 기계적으로 반론받고 뭐 집어넣는 그런 수준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이거는 이 보도할 가치가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인데 마치 파츠로 메주를 쓴다고 할 정도의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자극적이니까 그 자극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이
유동규의 황당한 주장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유동규가 그랬대. 지가 이재명의 별동대라 그랬대. 에? 지가 이재명의 별동대인데, 에? 그래서 내가 뭐도 했고. 진짜. 근데 유동규가 이재명의 별동대가 될 수가 없죠,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왜? 2020년 벌써 재작년이 돼가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전이 되겠네요. 자, 재작년에 2020년 12월에 사실상 이재명 지사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라는 사람을 이제 사실상 이제 결별하는 거죠. 손절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21년 1월 달에 유동규는 경기도 그 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관광공사 사장직으로 황교익 선생님이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황교익 선생님이 경기도 관광공사 가네 마네가 한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예,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왜 관광공사 사장이 비었느냐? 유동규가 갑자기 이제 배제되고 손절당하면서 임기 중에 갑자기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황교익 선생이 거기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지가 별동대를 했다고 손절당하고 별동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검찰의 의도를 그냥 그대로 담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 얘기에 불과한데 이거를 방송에서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서 받아 썼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 정도의 양식이 없느냐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유동규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 체포동의안 될 때까지 내라! 건건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의 작전입니다. 이게 보도가 한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검찰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게 한 4건 정도 됐죠. 이거를 건건이 다 체포동의안 다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다 내는 거야. 그리고 다 기소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마다 한 번씩 난리가 나겠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압박이 될 것이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스크래치 내는 거. 그러니까 흠집 내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3건, 1건, 2건, 3건, 3건이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적어도 법원이 이 중에 1건 정도는 유죄를 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3건, 4건, 5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법원이 이거 말도 안 돼. 건건이 다 쳐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쳐내지 못하니까 검찰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 중에 1건 정도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 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서 하나라도 뭐가 나오면은 이재명을 대권 가도에서 제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부풀려서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자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석열은 자기 정권을 보수하기 위해서 정적과 야당에 대해서 무조건 탄압을 할 겁니다.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탄압할 거예요. 무조건 짓밟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야당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자신의 독재 정권을 쭉 천년만년 윤석열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야욕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권좌에서 끌어내려야지. 검찰 왕국, 검찰의 천년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야당을 짓밟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버티겠냐. 계속 내봐. 버틸 수, 지들 못 견딜 때까지 계속 내!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근대 국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군사 독재 정권의 아니면 거의 뭐 히틀러, 무솔리니급의 히틀러는 똑똑하니까 냅두고 무솔리니나 프랑코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멍청하기로 따르자면 무솔리니, 프랑코 못지않네요. 자, 답답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죽이기 작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경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이거는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 썼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게 이게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죠.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가 야당 탄압하고 보복 수사하고 그거 할 때야? 경제야, 지금 경제가 심각해 이 바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500억 달러 무역 적자. 올해 무역 적자가 벌써 500억 달러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거의. 지금 12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489억 달러까지입니다. 원래 열흘 전까지 480억 달러라 그랬거든. 그런데 열흘 사이에 9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자면 500억 달러 금방이에요. 그리고 보통 연말에 수출이 집중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버리면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요. 무역적자, 심각한 무역적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물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물가 인상세가 진정이 돼서 5%래요. 금리 인상,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금리 인상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7.5%까지 올라왔어요. 8%가 눈앞이야. 주택담보대출 8%? 여러분, 서민대출 중에서 가장 이자가 낮은 게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요, 한 3%대였어요. 좀 우대 금리 적용받는 사람은 2.9% 이렇게 적용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3% 선이었는데 자꾸 올라가더니 지금 몇 %까지 올랐다? 예, 8% 근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서민경제 작살납니다. 서민경제가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물가 올라, 금리 올라, 무역 적자돼.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 생각이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선 노름도 아니고 진짜 도끼자루가 썩는데 신선 노름도 아니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끼자루 신선 누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선 누름이나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신선 노름도 아니야 이거는. 야당 탄압이 신선 노름은 아니잖아요. 지도 힘들 거야. 근데 그거 하면서 지금 도끼자루 국민의 밥상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물론 요새 청담동 가서 술 좀 땡기고 그랬으면 신선 노름도 하는가 보다 싶기도 해요. 예. 근데 신선 노름이든 보복 수사든 국가 경제는 챙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상황이 엉망인데 뭐 하자는 거냐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봐. 그래서 제가 이 경제 얘기를 요즘 자주 하죠. 장용진 TV에서 이렇게 경제 얘기 사실 자주 안 했습니다. 주로 제가 검찰, 법원 이쪽 얘기를 했고요. 가끔씩 안보, 군사 이쪽 얘기를 했지 경제 얘기는 사실 잘 안 했어요. 제가 경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하시라고 제가 조금 밀어놨어요. 그런데 요새는 경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상당히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 양반만 위기인지 모른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는 얘기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는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만 아마 메인 주제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아는 정치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봤어요. 예. 한 2, 3주 정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낙연 의원 언제쯤 오시느냐. 근데 재밌는 게 11월 말에서 12월 초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글쎄 뭐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라는 말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뭐 연수를 1년 정도 가셨으니까 1년 뒤에 오시겠지. 그러니까 여름쯤 오시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자, 여름 되면 내년,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쯤 오시지 않겠냐. 추석 전에 오겠지.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새로운 얘기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난 10월에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낙연이 돈을 좀 벌었다.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로 돈을 좀 벌었다. 뭘로 했는지 내가 잘 알고 대충 들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돈 번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뭘로 돈을 좀 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지금 현재 좀 배가 상당히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다. 등 따숩고 배부르다. 정치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올 거다. 정치를 할 때 하더라도 대권 도전을 하더라도 천천히 할 것 같다. 지금 빨리 들어가 싸움판 내 미리 뛰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제거해 줄 텐데 그 제거하고 나면 천천히 들어오고 꽃감마 태워서 올 텐데 이재명이 이제 만약에 검찰한테 이렇게 그 제거가 된다. 검찰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급하게 누군가를 외부에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투수를 모셔와야 될 거 아니야. 모셔와야. 그러면 이낙연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냐. 그러면은 이낙연을 모셔올 건데 뭐 하려고 지금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욕 먹겠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12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곧 상반기 중에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더니 봄 되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더니 늦어도 5월에 오지 않겠어?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자, 그 취재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가 이런 일이 제가 이런 결론을 냈는지 이런 준비했는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4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970여 분, 거의 1000여 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피정희님, 삼부토건 지 동생이 사장 했잖아요. 라고. 희모니님, 이낙연은 이제 지 고향 영광에서 나와도 떨어질 거다라고 하셨고요. 백수님, 윤석열보다 이낙지가 더 싫대. 스마일 피님, 이낙연 정치 안 버렸다고요. 이낙연 택도 없는 소리. 김종환님, 민구님, 성렬과 낙연은 한편이다 라고도 하셨고요. 예. 백수님, 왜 이렇게 노욕 부리는 사람이 많냐. 윤병재님, 꿈도 야무지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그랬대요. 나는 이재명의 별동대야 라고. 황당한 주장이죠. 황당한 주장입니다. 아니, 유동규가 왜 어떻게 이재명의 별동대가 되냐고. 자,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야, 이게 황당한 주장이야. 말도 안 돼. 앞뒤가 전혀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솔깃하게 들리나 봐요. 글쎄, 모르는 사람한테 솔깃하게 들리는 건 그렇다 치고, 이게 기자들의 귀에도 솔깃하게 들린다면 이거는 문제예요. 그거는 기자가 제대로 취재를 안 했거나, 일정한 목표, 결론을 내놓고 기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그 보도가 왜 황당한지, 그리고 이거는 왜 여론의 광장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보도로 인해서 실은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윤건영 의원 같아요. 이거 어떤 분, 윤건영 의원 싫어하시는 분은 잘 됐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지금 이 보도 때문에 좀 불똥이 튀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는야, 이재명의 별동 대 유동규의 아주 황당한 주장, 어째서 황당한 주장인지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뻥이오가 빨리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뻥이오가 빨리 나와버렸네요. 자, 잠시만요. 아이고, 참네. 네. 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아이고, 이게 또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아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 아, 정말 답답하네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다시 그러면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분명히 아까 만들 때는 멀쩡하게 잘 됐는데 갑자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니까 PPT 슬라이드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유동규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2021년에 경기도 도지사 그 사무실 옆에 있는 비서실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윤건영 의원을 만났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그에 대비한 인사검증을 하기로 했고 인재풀 확보를 하기로 했다. 그게 내 역할이었다. 왜 이렇게 미리 했느냐?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검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진상하고 다 협의가 된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SBS에서 그대로 받았었는데 뭐다? 단독 유동규 인재풀 찾는 별동대 역할을 했다라는 게 SBS의 보도였고 유동규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뻥이죠. 뻥입니다. 뻥. 솔직히 뻥이라는 거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래.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좀 황당한 내용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앞뒤가 뭐라도 좀 앞뒤가 맞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뭐 거짓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그럴싸하네 라고 생각할 텐데 정말 그럴싸하지도 않아요. 이재명 의원 말 맞다나 검찰의 창작 능력이 요새 참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경찰의 창작 능력, 검찰의 창작 능력이 정말 질적으로 너무 하락이 됐구나 싶을 정도의 황당한 그런 너무 이게 좀 성의 없이 소설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자, SBS의 단독인데 이게 왜 뻥이냐?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동규의 허풍이 보여요. 일단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인재풀을 찾는 별동대 역할인데 이 인재풀이 뭐다?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미리 검증하려고 한 거다. 자, 청문회를 대비한 인재풀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건데 인사청문회는요. 어떤 사람이 한다? 장관급 이상이 합니다. 장관급 이상이 거치는 자리가 바로 인사청문회예요. 근데 유동규 지가 급수가 있지, 지 급이 있지, 지가 어떻게 감히 장관급 인사 검증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정진상 실장도 그 급에서 장관급에 대한 인사 별동대 인사 참모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장관급을 하려면은 적어도 국회의원 그것도 좀 다선의 국회의원이 장관급 인선을 합니다. 감히 유동규가 지가 뭐라고 유동규가 경기도관광공사 사장밖에 더 했어요? 그 이전에는 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거기 사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급수로 따지면은 4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급, 4급, 3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높은 직이지만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직이에요. 근데 지가 장관급을 지가 인재풀을 지금 확보하러 다닌다고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유동규는 그거 할 수 있는 급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내용이 또 사실 되게 시기상으로도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 좀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물어봤더니 너무 황당해서 웃는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는요. 사실 이재명 의원 측에서 좀 배제가 된 사람, 한마디로 손절당한 사람에 해당이 된답니다. 언제 손절당했다? 벌써 2년 전, 딱 2년 전이네요. 2020년 12월경에 이미 배척돼서 손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21년 1월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야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임기가 절반도 채 안 지났을 때거든요. 임기가 절반이 채 안 지났을 때인데 야 너 나가 하고 내쫓았다. 왜 내쫓았을까요? 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러합니다만 뭔가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 너 나가 하고 손절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무슨 인사 별동대를 한다 그래. 그것도 인사 별동대도 뭐 실무자급도 아니고 말이야. 지가 장관급 인사를 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해야지.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장관급 인사는요. 적어도 다선 국회의원이 인재풀을 점검하고 또 검증을 합니다. 아무리 사전에 미리 인재풀을 확보해 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바보도 아니고 누구로 유동규한테 시킨다 그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윤건영 의원도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윤건영 의원은 유동규가 윤건영 의원을 만나가지고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인사별동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윤건영 의원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재명 그때 경기도지사를 인사차 찾아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별 말도 안 했대요. 유동규가 주선했나? 그것도 사실 좀 자신은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그런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건영 의원 측도 매우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이때 이재명 의원한테 줄을 설 이유도 없었죠. 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건영은 이낙연 의원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도 알잖아요. 윤건영은 이낙연계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실제로 그런 보도도 났었잖아요. 봐요. 이낙연이 가서 도우라. 그래서 오영훈하고 윤건영 보냈다. 이런 기사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 때가 언제냐? 2021년 12월이에요. 2021년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뭐 벌써 갔다고? 이 사람이 이낙연계인데? 이 사람은 이낙연계예요. 근데 이낙연계가 왜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사실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그때 보면은 딱 2021년 1월경에는 어떤 상황이었다? 이낙연, 이재명이 되게 비슷비슷한 지지율로 막 싸우고 있을 때예요, 서로. 물론 그 직후에 이낙연이 박근혜 사면 이런 얘기 헛소리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휙 그냥 날아가 버렸지만 그 직전까지는 이낙연하고 이재명은요, 아주 불꽃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 그런데 이낙연에 더 가까운 윤건영이 이재명을 찾아가가지고 인사 준비하시죠. 당선될 걸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직 당내 경선도 차 안 끝난, 당내 경선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경선도 시작을 안 했고, 본선은 당연히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낙연에 더 가깝고, 그런데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당선 준비하시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또 이재명한테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유동규한테? 더군다나 그때 유동규는 손절당했을 때인데, 말이 하나도 안 맞죠. 알리바이가 안 맞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는 정말 조금만 이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기자들이라면 이 정도쯤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돼요.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 받을게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라고까지 전후 사정 맥락까지 짚어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취재지. 말뚝했다고 그냥 그대로 쑥 내보내면 이게 취재입니까? 받아쓰기지. 아이고. 여하튼 유동규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SBS는 단독이라고 받아 썼네요. 기가 좀 많이 찹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황당한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 정말 황당한 기사잖아요. 이런 황당한 기사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왜일까?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황당한 기사이긴 해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검찰은 왜 그럼 이런 황당한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느냐?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사실 지금 검찰이 짜놓고 있는 프레임이나 그림상으로 보면요,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어야만이 공소 유지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남욱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김만배를 주고, 김만배가 유동규를 줬고, 유동규가 김용 혹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줬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유동규,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정치 공동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유동규는 분명히 이재명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어야 되죠. 따라서 유동규가 받은 돈은 곧바로 이재명이 받은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물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지금 판을 짜놨어요. 검찰이 짜놓은 판은. 그런 판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유동규가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어야 돼.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유동규가 잘렸어. 2021년 1월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문책성 사퇴를 당합니다. 쫓겨났단 말이야. 쫓겨났어. 쫓아냈다고 이재명이 유동규를. 너 이씨 나가 이씨. 문제가 있었대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문제가 있었어. 내쫓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측근이어야지 지금 공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측근이 아니었네? 자, 쫓겨났네? 자, 안 되잖아. 어찌 된다?
예. 이재명의 측근으로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돼. 아니야. 겉으로는 이렇지만 속으로는 별동대였어. 이거는 그냥 외관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몰고 가려다 보니까 이 황당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실은 나 별동대였거덜란? 잘린 것처럼 보였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이다. 그죠? 어떻게 정반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겉으로 잘라놓고 실은 뭐 별똥들을 쓰기 위해서 잘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쳐.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소 때 우리끼리 그냥 떠드는 말로 실은 별똥대였어. 실은 그렇대. 이렇게 소문으로 떠드는 얘기하고 이거를 기사로 만들려면은 적어도 근거는 좀 있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근거가 전후 사정이나 흐름 맥락하고는 좀 부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뭐 하나 부합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황당한 기사가 나와요. 나오는 이유는 사실 검찰의 의도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검찰의 의도를 검찰이 지금 짜고 있는 이 공작, 이 그림판에 끼워 맞추기 위한 퍼즐이죠. 퍼즐을 가서 찾아서 끼워 맞춘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황당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거 재판 나중에 하면은 이 SBS 기사를 법정에 증거물이라고 제출한다? 지난번에 조국 장관 때도 보면은 단독 기사 이런 걸 막 그냥 증거물이라고 막 제출해. 근데 어디서 나온 증거 기사다? 실은 검찰발 기사였어. 검찰발 단독 기사인데 그 기사를 검찰이 다시 증거물이라고 법정에 제출해. 이거 검찰이 증거를 만든 거죠. 증거는 이미 있는 것들을 검찰이 찾아내는 건데 검찰이 증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증거 공장이야. 생산 공장이야. 에비던스 파인더가 아니고 파인드 에비던스가 아니고 메이킹 에비던스. 이런 씨.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황당무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상황이고요. 여기에 놀아나는 게 언론이고요. 여기 현재 주연은 유동규죠. 검찰 감독 유동규 주연 언론의 조였다. 언론의 촬영이구나. 촬영 감독 언론. 촬영 감독 SBS, 총감독 검찰, 주연 유동규. 이런 현재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댓글 좀 볼까요? 한울님, 김한울님, 그 다음에 PR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라진 정희님 역시 후원 감사드립니다. 엔젤빛 그림 TV님, 헬리오그래프라고 되셨네요. 엔젤빛 그림 TV 헬리오그래프라고 하셨네요. 거짓말 계속하다 보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듯 합니다. 전 회장님, 유동규 천벌 받는다. 유동규는 늑대동규. 반시루님, 나도 윤건영이는 낙엽계인 줄 아는데 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르 화이트님, SBS 이현영 기자, 바로 직격을 또 하셨네요. 저격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당황스러운 보도죠. 이런 보도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는, 한편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의 공보라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변인, 부대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일선 기자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 장악을 하고 있다면 이런 기사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장악을 하려면 악역을 하는 자와 그다음에 좀 악역을 맡은 자와 그다음에 그에 반대돼서 조금 선한 역을 맡은 사람 이렇게 역할을 분리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막 급하게 항의하면 한쪽에서 가서 막 저기 뭐 달래고 또 한쪽에 가서 이렇게 뭐 대변인이나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중재안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지금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은 사람 역할은 맡고 싶어 해요. 근데 항의를 하는 악역을 맡을 사람이 없죠. 왜 악역을 맡으면 욕먹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게 민주당에서 공보 담당 이런 거 하는 사람 나름 다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악역을 맡고 싶겠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 맡을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굽실거리는 기자들한테 가서 굽실거리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재안이 먹히겠어? 뭐가 먹히겠어?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체계적으로 공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막지 못한다. 전혀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워낙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